북한 노동당 창건일인데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요? 1년 전 오늘도 연결했던 분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까칠한 장관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1년 전 오늘. 아, 그랬어요? 네, 북한 노동당 창건일 미사일 발사 있을 것 같냐고 했더니 10월 10일 오전 10시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아, 틀렸죠, 그때. 네, 장관님 하셨고 틀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1주년 기념으로 다시 한번 연결해서 똑같은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우선 노동당 창건일이라는 게 북한 정권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까? 그 중요하죠. 4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4대 명절. 예. 김일성 생일 4월 15일, 김정일 생일 2월 16일, 그다음에 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 그다음에 북한 정부 수립 기념일 9월 9일, 이 4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네. 순번으로 따진다면 김일성, 김정일 생일 다음에 노동당 창건일 세 번째는 될 거예요. 중요한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북한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네요. 그런데 이제 이 뉴스,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의원들이 북한이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준비 중이다 얘기하면서 계속 우리나라에도 이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10월 10일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오전 10시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견하십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조용히 지나가는 거 보면은 오늘은 넘기고 오히려 지금 10월 18일 중국의 공산당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아하. 그날 전후에서 일을 벌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 3일 날 예. 중국의 샤먼에서 브릭스 회의,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다음에 사우스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모이는 큰 잔칫날 육체 핵실험 하지 않았어요. 9월 3일 날. 중국의 큰 잔치입니다. 근데 10월 18일은 그보다 더 큰 잔치죠. 공산당 전당대회니까. 그날 전후에서 일을 벌일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난데없이 지금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일한중 이 순서로 가겠지만, 그 방문을 때 일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거예요. 중국? 마음대로 해봐. 우리를 미국하고 손잡고 요즘 경제 제재한다고 그러는데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그런 배짱이고, 그 다음에 11월 초에 트럼프가 이렇게 동북아시아 순방길에 나섰을 때 일을 벌려버리면 정말 참 난감하죠. 결국,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쓰는데 아주 이골이 났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오늘보다는 다른 날을 택해서 소위 이 허실실법으로 뒤통수를 때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이렇게 허실실 말씀하신 대로 주변국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거나 또는 뒤집어서 행동해왔던 거는 항상 있어왔던 일인데, 그런데 이제 최근은 북한만큼이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적인 그런 의미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과거 북한이 받던 비슷한 성격의 주목을. 도대체 저쪽에서 어떻게 뭘 말할 건지 예측이 안 되고. 근데 가장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된 발언은 북한에는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해서 또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가 있기는 있다고 보십니까? 워낙 이런 발언들을 여러 차례 해와서 아예 이 발언의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 한 가지가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얘기를 군사적 옵션으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보다는 저는 경제 압박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어저께 그랬나요? 그동안에 북핵 문제가 지금 25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수십억 달러를 줬다. 예, 실패했다. 이런. 그런데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일종의 합의. 예.
대가로 미국이 돈 쓴 건 없습니다. 미국은 뭐 오히려 미국 돈 안 썼어요. 네. 돈 하나도 안 썼어요. 들어갔으면 아마 그 우리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지금 그 미국이 한 것처럼 얘기할 텐데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조업을 중단시키면서 95년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2015년 연말까지 남에서 북쪽으로 간 돈이 30억 달러나 됩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예. 그 30억 달러는 근데 사실 그 중에 현금은 10억 달러도 안 됩니다. 전부 현물이에요. 쌀과 비료.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밀가루라든지 인도적 지원 물자, 남쪽의 단체들이 보낸 것까지 전부 다 합쳐서 그렇게 합산을 해서 30억 달러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트럼프 머릿속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돈은 안 썼어요. 미국 돈은 안 썼다. 예. 미국 돈 쓴 적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 요즘 돈 안 씁니다. 6.25 후에 우리한테 그 원조 문자 보낼 때는 미국 돈 썼지만은 요즘 뭐 북한한테 돈 안 써요. 근데 그 자기가 쓴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경제적인 지원 30억 달러나 들어갔는데 핵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얘기로 갖다 붙이면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경제 지원을 좀 막겠다. 그런 뜻으로 경제 지원이라기보다는 경제 그 봉쇄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제재로 해석을 하시고, 예. 장관님은 사실 평생 이제 대북 관련 일을 하셨고, 우리 국제 외교를 들여다보셨는데, 그리고 대통령도 여러 번 직접 겪으셨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사실은 여러 번 지켜보셨는데, 대북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대통령의 태도, 이런 것도 오랫동안 관찰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보시면 이전에 미국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예. 다르고 뭐 미치광이 전략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이제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전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이 참 이상한데, 아니, 본인이 진짜 전쟁을 믿고 그런 발언을 하는 걸까요? 전쟁을 할 것처럼 굉장히 긴장을 조성해놓고, 예. 그동안에 무기 팔아먹지 않았어요. 지난번. 그렇죠. 전 세계에 다 그랬죠. 예. 그렇죠. 전 세계에 다 무기 파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전쟁을 할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는, 무기 파는 성동격소의 수단이지, 그 사람 전쟁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게 보시군요. 국방장관이 최근에 육군 간부들한테 그랬나요? 대통령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 옵션을 준비해 놔야 된다고 하는데 준비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국방장관이 그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옵션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는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실토하는 일종의 반어법인데 트럼프는 저는 전쟁 못한다고 해요. 그 보통 장사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꾼이 왜 전쟁합니까? 하긴 뭐 11월에 한중일을 순방한다는 거 보면, 예. 전쟁을 일으킬 거면 뭐 11월에 올 리가 없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에서 이제 전쟁 날 것 같은 보도를 워낙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보수 언론이 그랬죠. 예, 보수 언론이. 보수 언론 중심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러면 대북 정책은 여전히 대화라고 보십니까? 지금 러시아 의원들한테 미사일 쏠 것처럼 얘기했다는 것도 러시아한테 지금 미국 대화 또는 미국 중재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러시아가 미국 그 대화를 중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었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지금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전쟁 날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을 하면서 미국 간의 대화를 중재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런 이 미국 대화를 중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고 러시아 쪽에서 나오고 있고 뭐 중국은 일찍부터 그런 얘기했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나는 좀 의아스럽다고 생각해요. 네. 장관님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곧 다시 모시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데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요? 1년 전 오늘도 연결했던 분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까칠한 장관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1년 전 오늘. 아, 그랬어요? 네, 북한 노동당 창건일 미사일 발사 있을 것 같냐고 했더니 10월 10일 오전 10시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아, 틀렸죠, 그때. 네, 장관님 하셨고 틀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1주년 기념으로 다시 한번 연결해서 똑같은 질문을 지금. 자꾸 요즘 경제 제재 한다고 그러는데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그런 배짱이고, 그 다음에 11월 초에 트럼프가 이렇게 동북아시아 순방길에 나섰을 때 일을 벌려버리면 정말 참 난감하죠. 결국,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쓰는데 아주 이골이 났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오늘보다는 다른 날을 택해서 소위 이 허실실법으로 뒤통수를 때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이렇게 허실실 말씀하신 대로 주변국들의 기대를 완전히 중국의 샤먼에서 브릭스 회의, 그러니까 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다음에 사우스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모이는 큰 잔치날 육체 핵실험 하지 않았어요. 10월 3일 날. 중국의 큰 잔치입니다. 근데 10월 18일은 그보다 더 큰 잔치죠. 공산당 전당대회니까. 그날 전후해서 일을 벌일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난데없이 지금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일한중 이 순서로 가겠지만, 그 방문을 때 일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거예요. 중국? 마음대로 해봐. 우리를 미국하고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우선 노동당 창건일이라는 게 북한 정권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까? 중요하죠. 4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4대 명절. 김일성 생일 4월 15일, 김정일 생일 2월 16일, 그다음에 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 그다음에 북한 정부 수립 기념일 9월 9일, 이 4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네. 순번으로 따진다면 김일성, 김정일 생일 다음에 노동당 창건일 세 번째는 될 거예요. 중요한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북한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네요. 그런데 이제 이 뉴스,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의원들이 북한이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준비 중이다 얘기하면서 계속 우리나라에도 이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10월 10일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오전 10시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견하십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조용히 지나가는 거 보면은 오늘은 넘기고 오히려 지금 10월 18일 중국의 공산당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아하. 그날 전후에서 일을 벌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 3일 날 예.